같이 녹화를 하는데 공급 실린더 하나, 가상 모터와 드릴을 하는 가상 모터와 드릴 실린더, 그리고 송출 실린더, 컨베이어 모터, 그 고주파 센서, 금속을 탐지하는 거, 용량형 센서, 모든 물건을 탐지하는 센서, 이 두 개를 가지고 금속 비금속 구분하고,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가다가 금속과 비금속을 구분해서 뭐 금속을 배출 박스에 저장하든지 또는 비금속을 뭐 끝에 있는 저장 박스에 저장을 하든지 하는 그러한 간단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실린더 3개, 4개 맨날 했었기 때문에 뭐 장비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장비를 모양을 갖춰 놓고 제어를 하다 보니 헷갈리는 것 뿐이지 그렇게 어려운 시스템은 아니다. 근데 그 중에 공급부에 보면 광화이버 센서라고 해서 앰프예요. 이건 앰프고 요게 광 케이블입니다. 광 케이블인데 하나는 여기 지금 자세히 지금 보면은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 그래서 하나는 나가는 거고 하나는 들어오는 거로 화살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말 그대로 빛이 나가고 물건에 반사돼서 들어온 빛이 들어온 거를 감지를 해서 물건이 있다 없다를 체크하는 그런 센서입니다. 그래서 광화이버 센서라고 하고, 요 센서는 원래는 4선식 센서예요. 선이 4가닥인데 선 한 가닥은 안쪽에 처리를 따로 해놨어. 이게 화이트온이냐 블랙온이냐, 즉 빛이 들어왔을 때 온을 할 거냐 빛이 안 들어왔을 때 온을 할 거냐를 결정하는 전선이 있는데, 그거를 미리 내부에다 처리를 해놨고,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선은 이게 3가닥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런데 전에도 설명을 했듯이 이 센서 타입 때문에, 이 센서의 타입 때문에 PLC의 컴단자가 플러스냐 또는 마이너스냐가 결정이 된다. 이게 MPN이냐 PMP 타입이냐에 따라서. 근데 이 지금 우리 장비 같은 경우는 이 안에 PMP 타입이 안에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PMP 타입이. 그래서 부하가 이 PLC 입력단 안에, 요 안에 우리가 LED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내부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부하단이 되는 거고, 플러스 부하. 이렇게 하면 MPN 타입인데 얘는 플러스 부하. 플러스 얘 저기 안에 우리 거 센서 요거는 모델을 좀 봐야겠네. 그러면 MPN 타입이 들어가 있는 건데 얘는 요거는 MPN 타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플러스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부하가 이렇게 돼 있겠지. 이렇게 해야지 전기가 통할 거 아닙니까? LED가. 그죠? 플러스 컴이니까 지금 플러스에서 전기가 쭉 와서 이쪽이 0이어야 될 거 아니야. 센서가 동작을 했을 때 전기가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이 0V 해야겠지. 이게 동작을 했을 때 아웃이 0V 해야겠지. 그게 이제 TR로 따지면 요렇게 생긴 TR인 거지. 그래서 지금 위쪽에 LED가 이렇게 있는 거고, 뭐 저항이 있고, 위쪽에 지금 24V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거라고. 그래서 안에 MPN 타입 TR이 있기 때문에, 즉 여기에 요 MPN TR에 물건이 탐지가 되면 이 베이스로 전류가 들어와서 이게 턴 온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 우리 거는. 그리고 뒤에 가보면 이건 리드 스위치죠. 각각의 실린더 위에 리드 스위치가 있는데, 그 리드 스위치를 지금 각각 빼놨죠. 요거는 이제 드릴 실린더고, 이쪽에 있는 건 송출 실린더인데, 송출 실린더의 각각 리드 스위치가 요것도 2가닥 2선식이기 때문에, 그 전진 쪽에 들어왔을 때 하는 것도 2선식이기 때문에 여기 각각 들어오는데, 그 아까 우리가 앞서서 광화이버 센서를 플러스 컴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도 똑같이 플러스 컴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있는 컴은 0V를 써야 되는 거죠. 플러스에서 시작해서 안에 LED가 있는 거고, 요 사이에 이 BWD와 컴 사이에 리드 스위치가 있는 거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사이에. 뭔지 알겠어요? 그래서 실린더가 후진하면 요 리드 스위치가 ON이 되니까 PLC 입력단의 신호가 인가가 되는 거고, 실린더가 전진하면은 마찬가지로 요 컴 단자 사이와 FW 사이에 이렇게 리드 스위치가 있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실린더가 전진하면 요 리드 스위치가 동작이 돼서 여기 있는 그 PLC 입력보로 신호가 인가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이렇게 내부에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컴 단자라고 쓴 이유가 이제 리드 스위치의 각 선 각각의 한 선을 다 여기다 물려놨기 때문에 공통 단자, 커먼 단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것도 이제 삼선식 센서 중에 하나인데 요게 그 용량의 센서입니다. 용량의 센서. 모든 물체를 탐지를 하죠. 감지 거리가 달라집니다. 어쨌든 모든 물체를 탐지를 하고 요것도 지금 NPN 타입의 그 TR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PLC의 입력부 컴이 플러스가 잡힌 거고 이 안에 입력부에는 당연히 아까도 설명했듯이 LED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센서가 동작을 하면 턴 온이 돼서 PLC 입력부에 신호가 인가가 되는 구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배선은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 있는 장비는 반대쪽에 있는 장비는 다릅니다. 미쯔비시 장비는 다른데 얘는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여기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는 아래쪽에 이제 방법이 있는 그 각각의 그 솔 1번부터 솔 5번까지가 각각 실린더에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솔 밸브 컴을 이제 플러스를 잡은 거죠. 여기다 플러스를 잡다 보니 각각의 솔레노이드 밸브가 여기도 컴 단자입니다. 그 컴과 솔 1 사이에 솔 밸브가 있는 거고 컴과 컴 2 사이에 또 솔 밸브가 있는 거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고선들이 PLC의 출력부로 들어갔고 플러스에서 시작을 했으니 여기 있는 솔레노이드 밸브가 동작을 하려면 PLC의 출력부의 컴은 마이너스로 연결이 돼야 되죠. 그래서 딱 페루프를 이용해서 PLC 출력부의 신호가 ON이 되면 여기 있는 솔레노이드가 동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솔레노이드 1번은 공급 실린더의 전진솔, 솔레노이드 2번은 공급 실린더 후진솔, 3번은 드릴 실린더에 전진하는 솔레노이드 밸브, 4번은 송출 실린더 전진하는 밸브, 그리고 5번이 분류 실린더 전진하는 밸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솔은 하나, 편솔은 3개인 시스템이죠. 이거는 드릴 모터인데 드릴 모터 자체는 램프하고 똑같은 거죠. DC 모터이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모터에 전원을 주고 모터의 다른 쪽 한쪽을 PLC의 출력 쪽에다 연결을 한 거고 그런 다음에 PLC 출력부 만약에 여기가 QX 0.2.0이다 그럼 QX 0.2.0에 온 신호를 주면 여기는 드릴 모터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드릴 모터가 구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드릴 모터 결선 방법. 컨베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컨베이어는 요 안에 지금 모터가 숨어 있는데 그 DC 모터이기 때문에 플러스 전원 주고요. 요 사이에 모터가 있는 거죠. 모터 중에 요거고 요게 QX 0.2.2라고 치면 프로그램 상에서 QX 0.2.2를 온을 시키면 요 사이에 PLC 내부에 릴레이 접점이 있어서 PLC가 QX 0.2.2를 온하면 요 접점이 온되기 때문에 페루프가 형성이 돼서 여기 있는 모터, DC 모터가 회전을 한다. 이 DC 모터가 회전을 하면 컨베이어 벨트가 회전을 한다. 요게 답니다. 이 장비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짜려면 일일이 다 변수를 추가해서 뭐 PB1은 IX 0.0.0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굳이 이제 그렇게 할 필요 없고 그 어드레스 변수를 여러분들이 넣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그 교재에 보면은 교재 맨 끝에 보면 할당표가 나온다고 했죠. 여기 할당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할당표를 참고해서 어드레스를 만들면 되죠. 여기다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드레스를 엑셀로 만들어 놔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만들어 놔서 지금 칸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칸.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되죠. 됐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일단 전체 공정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짜면 푸시 버튼 2를 누르면 시작을 할 거고 푸시 버튼 2를 누르면 정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시작을 할 건데 이 프로그램은 어차피 공정별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스태퍼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스태퍼 프로그램 짜는 방법이 요 루틴이죠.
그래서 이전 신호, 그리고 조건, 동작 명령, 자기유지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런 코드가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복사를 해놓습니다. 시작이 됐으면 여기에는 이제 굳이 별다른 신호는 없어도 상관이 없는데, 물건이 있을 때 시작을 해야 하니 여기다가 S1 센서, S1 센서가 없네요. 어디다 안 만들어놨네. 이게 맞나? 어드레스를 좀 볼까요? 01 됐고, 공급이 I003 틀렸죠? 이거 아니죠? 이렇게 어드레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따다가 다 지우고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 들어왔죠? 다 들어왔지요? 어드레스? 요 어드레스 할당표대로 여러분도 할당했으면 좋겠고, 물건이 있으면 하려고 그 실린더가, 공급 실린더가 전진하는 조건으로 여기다가 S1을 넣겠다 이거지. S1 센서를. 이 S1 물건이 없으면은 신호가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S1 센서가 있을 때 공급 전진을 시킬 거다. 공급 전진할 거다. 물론 지금 현재 출력은 연결 안 했습니다. 공급 전진만 시킨 거고, 공급 전진을 시키면은 실린더 상의 리드 스위치인 공급 전진 리드 스위치가 들어오겠지요. 그래서 여기는 공급 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급 전. 공급 전 리드 스위치가 공급 전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 전. 공급 실린더 전진한 다음에 드릴을 돌릴 겁니다. 그래서 드릴, 가공 드릴 온이라는 이름을 적겠습니다. 드릴이 온이 되면 시간 지연을 하고 싶으면 여기다가 타이머를 넣으면 되고요. 드릴이 켜진 다음에 실제 드릴이 그 정상 속도까지 올라오는 데까지 일정 시간이 필요해서 타이머를 놓겠다. 그러면 타이머를 하나 넣으면 되죠. 1초 후에 뭐 드릴 지연. 그럼 드릴 지연 신호가 나오면 그 신호를 여기다 넣어주고, 그런 다음에 가공 전진하면 되겠죠. 드릴이 연결되어 있는 실린더를 전진시키기 위해서 가공 전진. 가공 전진이 되면은 리드 스위치 체크를 해야 되죠. 그래서 가공 전 리드 스위치. 그런 다음에 가공 후진할 겁니다. 가공 후진했으면 마찬가지로 가공 후진 리드 스위치. 그럼 드릴 오프하면 되죠. 드릴 오프. 드릴 오프했으면 별도로 시간을 줄 거 아니면 바로 공급 실린더를, 드릴 오프는 센서가 없죠. 모터에 센서가 없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공급 실린더를 후진해야겠죠. 그래서 공급 후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장비를 다시 보면, 지금 공급 전진했다가 모터를 돌리고 가공 실린더 저기 밑으로 하강시켰다 후진시키고, 그런 다음에 모터를 정지시키고 공급 실린더 후진까지 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할 거는, 공급 후진했으면은 항상 실린더 시스템은 항상 후진됐으면 후진되어 있는지 확인, 전진했으면 전진했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걸 자꾸 빼먹어요. 공급 후진 시켰으면 공급 후진 리드 스위치를 체크를 해서 후진이 완료되는지 확인. 그런 다음에 송출 전진. 여기서 말하는 송출 전진은 요 실린더 말하는 거죠. 컨베이어 벨트 위로 물건을 날라주는 실린더. 그래서 송출 전진시키고, 송출 전진이 되었으면 송출 전 리드 스위치 체크 하고 송출 후진. 명령을 만들어냈으면 송출 후진이 되었는지 확인. 컨베이어 구동시켜야 되니까 컨 구동. 지금은 전부 다 명령만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 출력에 연결은 안 된 거예요. 컨베이어 구동이 되었으면 이때부터 금속인지 비금속인지 구분을 해야 되는데, 컨베이어 구동할 때부터 이제 물건이 올라가 있는 게 확인이 됐고, 그 상태에서 금속 센서와 비금속 센서, 즉
여기 있는 장비에 있는 고주파 센서와 용량형 센서로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프로그램을 짜야 되냐. 지금 전에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 컨베이어 벨트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센서가 지금 우리 센서 배치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고주파 센서가 먼저 있고 고주파 센서가 먼저 있고 뒤에 용량형 센서가 있죠. 구조가 그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센서 구조가. 그러면 언제 체크를 해야 되냐? 물건이 이렇게 있을 때는 체크하면 이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이 상태에서 체크를 하면 진행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물건이 진행한다고 치고 이 상태에서 체크하면 어떻게 돼? 용량형 센서는 이게 뒤에 있는 게 용량형 센서인데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거지. 그러면 PLC 입장에서 그럼 앞에 있는 센서로는 금속만 탐지되는지 비금속은 탐지가 안 되니 이금속인지 비금속인지 탐지할 수가 없는 거지 현재 위치에서는. 네? 자 그러면은 그 물건이 이송이 좀 더 되면 어떠한 경우가 오냐면은 이러한 경우가 올 겁니다. 자 이러한 경우는 이제 어떤 신호로 체크해낼 수가 있냐면은 P접점으로 즉 용량형 센서의 P접점으로 체크가 되는 거지. 물건이 들어오는 순간에 경우의 수를 한번 다 따져보자 이거야. 물건이 들어오는 순간에 물건이 있다는 걸 용량형 센서로 아는 거지. 근데 그게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는 뭘로 구분해? 앞에 있는 고주파 센서로 체크가 된다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이 상태로 프로그램을 나는 짜는데 이 상태로 프로그램을 짜는 게 P접점, 용량형 센서의 P접점, 상승 펄스 접점과 그 뒤에 있는 거는 A접점, P접점, 물건이 있는 점은 A접점, P접점으로 구분을 하면은 구분을 할 수가 있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짠 거고. 근데 이러한 경우 말고 또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은 이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냥 A접점, B접점으로 동시에 다 들어왔으면 그래서 그냥 용량형 센서의 A접점과 고주파 센서의 A접점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도 있어. 그렇게도 되긴 돼. 근데 어떠한 경우가 발생하냐면 그냥 A접점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놨더니 어떠한 경우가 발생하냐면 이러한 경우도 발생을 하더라는 얘기지. 그럼 이때도 어떻게 돼? 용량 센서를 A접점으로 프로그램을 짜면 용량 센서를 A접점으로 프로그램을 짰어. 물건 있어 없어? 있지. 물건 있잖아. A접점이니까. 물건 있는데 이게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모르는 거지. 지금 이제 감지가 안 됐으니까 A접점으로 짰다고 치면 얘는 비금속인 거지. 그래서 그냥 A접점 B접점으로만 짜기에는 문제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두 개 다 들어오겠지. 이게 만약에 금속 물체였으면 두 개 다 아까 중간에 걸쳐 있을 때는 금속으로 판단을 했다가 물건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비금속으로 판정을 하겠지. 그럼 두 개 다 신호가 금속과 비금속 두 개 다 들어오겠지.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A접점으로만 프로그램을 짜기에는 무리가 있다. 물론 이제 체크한 다음에 신호를 아예 안 받고 이렇게 앞에 자르는 방법도 있고 하긴 해. 그러한 방법보다는 그냥 P접점을 써서 쓰는 게 훨씬 무난하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는 경우는 어떤 순간에 프로그램을 짜려고 하는 거냐? 이러한 순간, 공작물이 용량형 센서를 체크하는 순간, 이렇게 이제 이런 순간에 프로를 짜는 건데 어떻게 짜냐면 이때 용량형 센서가 들어왔을 때 P접점으로 신호가 들어왔으면 뭐해? 고주파 센서에 신호가 들어왔으면 얘는 세코일 쓰자고 했죠. 자기유지하기에 좀 어려운 프로그램 구조잖아 구조가. 그래서 여기는 금속. 근데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이 들어오지 않았다. 고주파 센서가 들어오지 않았다. P 들어왔을 때 안 들어왔다. 그럼 얘는 비금속.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대는 거지. 됐어요? 그럼 이제 금속 공정과 비금속 공정으로 나눠지는데 금속을 중간에 배출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금속 공정은 금속이 판별이 됐으면 일정 시간 후에지. 왜냐면 금속이 언제 판별되는 거야? 요때 판별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배출 실린더까지 나가는 건 시간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지금 이 시스템은 그게 보통 한 2.3초 정도 걸리죠. 2. 몇 초 걸리죠. 그래서 타이머로 금속이 판별이 되었으면 타이머를 써서 T 샵 2.3초 이렇게 써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쓰지 말고 여기다가 뭐 유저 타임
1이라고 쓰고 초기 값을 t샵 뭐 2.3초 정도 이렇게 넣은 다음에 나중에 이거를 바꿀 수가 있지. 프로그램 중에서 이렇게 해놓으면 변수를 해놓으면 나중에 프로그램 온라인 중에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uTime로 해놓고 배출 지연이라고 이름을 써줘 놓고 그 다음에 배출 지연이라고 해놓으면 여기다가 아까 우리 실린더 우리 분류라고 했죠. 이거 분류 실린더니까 분류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여기는 또 배출이네. 배출로 통일을 했습니다. 변수 이름을 배출로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배출 전진 컨트롤 C 컨트롤 V 배출 전진 리드 스위치 체크하고 배출 후진 배출 후진 됐으면 후진 체크. 이렇게 하면 이제 금속 공정이 종료를 한 거기 때문에 금종료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금종료. 요게 이제 금속 공정이고 금속 공정. 이제 비금속 공정은 비금속이 판별된 다음에 시간만 지연하면 되죠. 비금속이 판별된 다음에 이게 판별된 다음에 그냥 컨베이어 끝으로 내보내면 되니까 그게 한 대략 7초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타이머 하나 걸어서 여기도 유저 타임 2라고 하죠. 초기값이 t샵 7s 그래서 만들어낸 다음에 요거는 비종료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금종료, 얘는 비종료.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끝난 거죠. 너무 많이 했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제어 파트만 짠 건데 마무리를 짚고 넘어가죠. 실린더는 전진 아니면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실린더는 전부 다 전진 아니면 후진이기 때문에 전진은 기본적으로 인터럭 신호는 반대되는 신호는 공급 후진으로 잘라주면 된다는 거지. 여기다가 공급 후진. 드릴5는 드릴 오프. 맨 마지막 공정인 금종료나 비종료로 다 잘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접점 개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낫다는 거지. 당연히 써야지. 리셋 코일 안 쓰면은 당연히 한번 신호 들어오고 안 될 건데 당연히 써야지. 가공 전진은 가공 후진. 가공 후진, 드릴 오프, 공급 후진, 송출 전진은 송출 후진. 컨베이어 구동은 내비두고 배출 전진은 배출 후진인데 금종료, 비종료를 뭐 다 잘라주기 애매하니까 신호를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만들었죠. 금종료와 비종료로 리셋이라는 거 하나 만들어서 잘라주지 않은데 이런 건 다 리셋. 뭐 종료라고 할까요? 종료 리셋이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종료라고 해서 이름을 주어주고 이것도 종료하면 끊어지고 위쪽에 컨베이어 구동도 종료. 그러니까 이제 오화시킨 거죠. 오화시켜서 금종료든 비종료든 들어오면 종료 신호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송출 후진도 종료, 공급 후진도 종료, 드릴 오프도 종료, 가공 후진 종료.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끝났고, 좀 아까 얘기했던 셋코일에 대한 처리도 해줘야 되겠죠. 근데 금속은 금속 종류가 끝났을 때 여기다가 리셋 코일, 금속 리셋 코일 달아주고, 비금속은 비금속이 종료됐을 때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다면 물건이 없으면 자동으로 좀 정지를 했으면 좋겠는데 요의 처리를 실린더가 전에도 잠깐 설명하긴 했는데 이 물건이 없다는 거 자체가 어떨 때 없는 게 확신이 되냐면 실린더가 후진 상태에 있는데 S1 신호가 안 들어오면 물건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실린더가 빠지자마자 물건이 제까닥 내려오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낙하 시간이 있으니 그 시간을 좀 감안을 해주자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기로 했냐면 실린더 공급 후진 신호가 들어와 있을 때 S1 센서 신호가 안 들어오면 물건이 S1 센서 신호가 들어오지 않으면 여기가 온이겠, 이 비접점이니까 이게 온이겠죠. 그러니까 물건이 없을 때 얘가 온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물건 없음인데 이 물건 없음 신호를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는데 이제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실린더가 후진하자마자 물건이 바로 낙하는 게 아니라 낙할 때 약간 시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이게 물건이 있는데도 물건 신호가 그냥 나와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타이머를 하나 두대는 거지. 대략 0.5초짜리. 이렇게 하면은 완벽하게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물건이 없으면 아예 신호를 없애버리는 거죠. 물건 없음.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처리하면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제어 프로그램은 끝난 거고, 실제 이 제어 프로그램들을 출력부에 연결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공급 전진하면 공급 전솔, 공급 후진하면 공급 후솔, 가공 전진. 이때부터는 이제 편솔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죠. 이거는 송출 전진, 송출 다 편솔입니다. 공급 빼놓고는 전부 다 편솔입니다. 여기 있는 시스템은 그렇고요. 옆에 넘어가면은 송출이나 이런 게 양솔로 되어 있고요. 그런 것만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배출 전진, 배출 전솔, 드릴온, 가공 드릴, 컨구동, CON, CW 이렇게 구성하면은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끝난 겁니다. 램프 처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하면 되죠. 만약에 그 뭐 컨베이어 그 시스템이 시작을 하면 그 적색 램프가 들어오게끔 해라. 그러면 뭐 시작 신호로 적색 램프 키면 되고, 금속이 판별이 되면 뭐 녹색 램프를 전멸시켜라. 그럼 금속이 판별 전멸이면은 언더바 T1S 같은 거 간단하게 쓰면 되죠. 그래서 녹색 램프. 램프는 마지막에 처리해도 상관이 없어요. 비금속 같은 경우 만약에 뭐 똑같이 뭐 비금속을 깜빡여라, 황색 램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여기다가 비상정지 기능이 있었어요. 비상정지 기능. 비상정지 기능을 누르면 그 상태로 이제 그러니까 일시정지지, 일시정지. 완전 초기화하는 게 아니라 일시정지 버튼을 만들겠다. 그러면 만약에 토글 버튼을 ON을 시키면 비상정지를 해라, 일시정지를 해라, 점프 쓰자고 했죠. 우리 점프를 써서 레이블을 만들게요. 밑에다가 어디까지 할 거냐, 출력 공정 전까지, 출력부 앞에까지, 여기까지 여기다가 레이블을 달 건데, 여기다가 비상 점프, 그래서 비상 점프라는 레이블을 달았으면 여기다가 비상 점프 이렇게 달아 놓으면 스위치를 온하면 어떻게 돼요? 점프를 하죠. 어디까지? 쭉 해서 이쪽에 중간에 프로그램 연산 안 하겠죠. 그래서 어디까지 점프하냐면은 비상 점프까지 점프를 하기 때문에 중간에 연산을 안 하기 때문에 이 값에 변화가 없지. 그쵸?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근데 그 상황에서도 드릴이랑 컨베이어는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토글 버튼이라면 그냥 비접점으로 잘라줘도 되겠더라. 토글 스위치로 이렇게 잘라주면 되겠더라. 어차피 토글 스위치 오프 시키면 원래 드릴온 시도가 들어와 있으면 그대로 나갈 테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비상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질문?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속 개수를 뭐 금속 개수 두 개가 들어온 시스템을 정지하시오. 금속 두 개 이상 시 정지.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럼 금속 개수를 세면 되죠. 금속 개수를 CTU로 세면 되고. 리셋은 뭐 물건 없음 정지나 뭐 이런 걸로 하든 뭐 자동으로 하던 좀 이따 생각을 하기로 하고, 리셋은 뭐 굳이 좀 이따 생각할 거면 0로 넣으면 돼요. 두 개라면 요게 금속 오버 정지 이렇게 해가지고 맨 위에다가 이거 잘라주면 되죠. 시작에다가 금속 오버 정지. 뭐 리셋을 PB2로 리셋을 해도 되고, 여기 지금 보면 리셋을 뭐 PB2로 카운터 리셋을 해도 되고, 자동으로 리셋할 것 같으면 여기 있는 금속 오버 정지 신호를 그냥 갖다 넣어도 되고, 금속 오버 이걸 직접 갖다 넣어도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하면 금속에 의한 정지, 뭐 비금속에 의한 정지 같은 거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